그러면 아까 중복됐다고 그랬죠? 대출과 반납 사이에 중복이 됐어요. 그게 확인하는 부분하고 도서번호 입력하는 그 대출에 있는 두 개인가 하고 있는 세 개인가가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벤트 흐름을 보면. 그래서 원래 이용자와 사사가 있는데 대출과 반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이벤트 흐름 안에 보면 대출과 반납이 중복되니까 거기에서 끝내는 거예요. 고객 확인, 도서번호 확인을 꺼내서 인크루드 관계를 이루어주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이 중복이 되는데 여기서는 중복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대출을 할 때 대출에서 고객 확인, 도서번호 확인을 하고 반납도 고객을 확인, 도서번호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복 관계를 제거시켜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해하기가 더 편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적인 걸 좀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모델링을 하냐.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모델링 단계가 있어요. 6단계까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시스템 상황을 분석한다. 이게 상황 분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상황 분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지 간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이 제목을 상황 분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겠죠. ATM기, 현금 지급기, 이게 상황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TM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기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 예약 시스템, 이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또는 철도 예약 시스템, 영화 예매 시스템. 그런데 쇼핑몰 시스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죠. 무슨 쇼핑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해야 어떠한 것들을 구입하고 하는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지 알 수가 있어요. 상황 분석 뭐라고요? 제목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 시스템의 제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기술서를 작성하면 여기서 액터를 찾아야 돼요. 행위자. 그죠? 액터를 찾으려면 다음 질문을 하세요.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기능을 ATM기로 가정합시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용자. 그죠? 일반인. 그죠? 사용자라고 생각합니다. 유저다. 사용자다. 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뭐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를 넣었을 때 이 카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카드 승인 시스템, 외부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어. 외부에 있는 시스템, 카드 승인 시스템. 그죠? 이것도 액터가 되겠죠.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관리자, 매니저라고 하죠. 관리자. 그러면 이 관리자가 뭐예요? 돈이 현금이 없으면 현금을 내어주고, 현금이 많으면 현금을 가져가고, 또 고장나면 와서 고쳐주고, 이런 거죠. 이게 관리자가.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는 무엇인가? 여기 하드웨어 장치는 왜 시스템이랄 수도 있죠. 또는 여기도 있네요. 상호작용 시스템 뭐냐? 이거 마찬가지겠죠. 그죠? 또한 시스템 처리 결과에 연결되는 사람 또는 사물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요즘 영화관 가면 뭐가 있어요? 키오스크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키오스크라는 거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키오스크라고. 키오스크. 뭐예요? 무인 예매 시스템이죠. 이 키오스크에 내가 요즘 뭐가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딸아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어디 공차에 가니까 키오스크가 있더라고. 이 키오스크에 내가 주문을 하면 얘가 어디로 가요? 그 프론트에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가죠. 프론트에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 여기에 그게 떠요. 그죠? 그게 뭐요? 시스템 처리 결과에 연결되는 사람 또는 사물은 무엇이냐? 요 키오스크는 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공차에만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았더니 햄버거 가게 가도 키오스크 다 돼 있더라고. 어디를 가도 키오스크가 돼 있고, 요즘 또 영화 예매를 가랬더니 옛날에는 번호표 뽑고 기다렸죠. 한참 기다렸는데 그 앞에 사람들 줄 서 있어가지고 번호만 그 앞에 그 프론트 위에 있는 번호판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키오스크가 들어와가지고 번호판 뽑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한산하죠. 뽑을 수도 있겠지만 키오스크 가가지고 내가 티켓을 끊거나 또는 예매했던 티켓을 갖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키오스크를 내가 사용할 때 이 키오스크가 어디하고 연결돼요? 그 프론트에 있는 그 시스템에 연결해서 내가 티켓을 예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외부에서 쓰는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래요? 키오스크라고. 키오스크. 아니, 액터라고 그래, 액터. 그래서 여기서 액터를 찾아요. 먼저, 어디서? 문제 기술서에서. 문제 기술서에서 액터를 찾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액터를 찾으면 좋습니다. 아까 ATM기는 사용자가 돈을 넣고 그 ATM기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카드를 넣으니까 승인 시스템, 외부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액터가 3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판기 하면 자판기 있죠. 자판기, 밴딩 머신. 자판기 하면 돈을 넣고 바로 음료를 뽑는 거예요. 여기는 외부 시스템하고 관계가 없어요. 동전만 넣으니까. 물론 카드를 넣으면 외부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이 자판기 밴딩 머신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자 또는 주인이 오전 오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있냐 없냐,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빼고 또는 음료가 부족한 거 있으면 불이 꺼 있으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음료를 다시 넣겠죠. 그래서 이 밴딩 머신은 액터가 2개가 됩니다. 이렇게 액터를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찾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황 분석, 제목을 쓰고 제목을 가지고 기능들을 적은 다음에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러한 이게 딱 6가지가 정확하게 6가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다가 다른 질문을 던져가고 액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유스 케이스를 식별한다. 이제 액터 관점에서 시스템 기능을 확인한다. 뭐냐, ATM기다. 내가 쓸 수 있는 기능이 뭐지? 카드로 계좌 이체냐, 현금 인출이냐, 잔액 조회냐, 신용카드냐, 또는 통장 정리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요 기능들을 찾는 것이 이 기능들을 뭐라고 해요? 유스 케이스라고. 유스 케이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여기 안에 아까 액터를 제가 찾았어요. 찾았더니 3명의 액터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를 찾았어요. 유스 케이스를 찾으니까 몇 개가 유스 케이스가 나오더라. 그래요. 그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1, 2, 3, 4. 이거 참 글씨 쓰기가 어렵네요. 네?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 유스 케이스가
그러면 먼저 이거 그릴 때 여기서 조금 몇 가지 나눠줘요.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뭐 했어요? 동전을 넣었더니 불이 들어오더라. 화면에 표시하는 거. 화면에 표시되는 거를 관계가 있더라. 그리고 이거는 무슨 관계? 인크루드 관계라 했어요. 이렇게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 사이 관계를 다 찾는 거예요. A도 또 2번하고 4번하고 6번은 내가 찾아봤더니 2번이 4번하고 6번은 이스텐드 관계다. 그래, 이스텐드 관계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를 찾은 다음에 인크루드냐 이스텐드냐 찾는 거예요. 요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냐, 액터 일반적으로 찾는다는데, 이 찾는 것보다 일단 액터하고 유스케이스하고 그려. 그랬더니 중복되는 게 많더라. 그럼 액터를 묶어. 액터를 무슨 관계로 묶는다 했어요? 일반화 관계라 했어요. 일반화 관계. 일반화 관계로 묶는 거예요. 또 세 개로 묶을 수 있어요. 저 세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또는 두 사람 묶고 한 사람을 별도로 하고, 액터를 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액터와 유스케이스 관계를 찾는 거예요. 요 액터는 이렇게 관계가 있고, 요 액터는 여기 관계가 있고, 요 액터는 이렇게 관계가 있고, 이렇게 관계를 찾아서 각각의 관계들을 찾아서 그려보면 하나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뭐래요? 네 번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하는 거. 다섯 번째 유스케이스 명사서 작성. 명사서 작성.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화면에 디스플레이 된다. 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그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세서. 그죠? 각각의 유스 케이스마다 명세서가 있어요. 명세서를 작성해서 그 명세서를 가지고 뭐를 해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 명세서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다 그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지고? 유스 케이스에 있는 여기에 대한 명세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유스 케이스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도출합니다.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유스 케이스 흐름에서는 포함이냐 확장이냐 이런 것들을 다 써줘요. A에서 B로 확장한다, A에서 포함한다 이렇게 쓰면서 요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그 명세서를 가지고 나중에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걸 소스 구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스케이스 명세서를 작성을 한다. 마지막 6단계 유스케이스의 실체화. 이거는 그 구현 시스템의 논리적인 구성의 클래스를 식별하고 이 명세서에서 클래스를 식별하고 클래스 이름 또는 어트리뷰트 또는 멤버 함수. 예를 들어서 공격수가 축구선수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이름이 있겠죠. 이 이름이 있는 사람이 선수가 공을 킥을 한다. 그러면 이 플레이어가 객체면 클래스죠. 클래스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킥을 한다. 킥을 차다죠. 차는 거는 동사고 메서드가 되겠죠.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실체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6개의 단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상황 분석, 제목, 액터를 식별하고 유스 케이스 식별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다이어그램 관계를 가지고 유스 케이스 관계,
인크루드 익스텐드와의 관계를 그리고 명세서 작성, 실체화하는 방법까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깨비 책방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깨비 책방 많이 옛날에 활용하죠. 깨비 책방 관리 시스템. 고객은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되어야 도서가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반납, 연체 관리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관리자라는 게 있고, 관리자는 전화번호로 회원을 확인한다. 전화번호로. 그리고 이 회원을 확인해서 연체 관리 기능이라고 있어요. 연체 관리 기능을 통해서 현재 연체 중인 회원과 연체된 도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체금 표시 기능을 해서 연체금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연체금을 결제를 해야 되겠죠. 반납은 반납 기능이라는 게 반납, 도서 코드를 입력해서 반납해서 대여 목록에서 삭제한다. 그래서 또한 이 관리자는 새로운 도서의 등록 삭제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있고, 대여는 고객이 현재 대여 중인 도서가 있으면 표시하고, 대여 기간에 지냈으면 연체료를 계산해 준다 그랬어요. 연체 고객은 연체료를 납부하면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 대여료와 연체료는 뭐와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여된 도서는 대여 목록에서 도서 코드와 고객명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우리가 깨비 책방 시스템을 유스케이스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읽어봤어요. 자,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유스케이스가 이런 뭐라 1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1단계 상황 분석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상황. 여기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고객이 있고 관리자가 있죠. 고객, 관리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제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승인 시스템이 있죠. 요거를 머릿속에 두고 이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스케이스 모델링이라는 것은 사용자 관점에서 이 시스템을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 그거를 모델링 하는 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2단계는 액터를 식별하라 했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액터는 아까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 깨비 책방 주인이겠죠. 관리자가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해도 되고 관리자라고 해도 되고, 제가 이제 관리자라고 했어요. 그다음 이 깨비 책방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고, 우리가 깨비 책방 가보면 고객과 관리자만 있어요. 그래서 가서 책을 빌릴 수 있게끔. 그런데 결제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외부에서 이 카드가 유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카드에 대한 카드를 긁으면 이거를 승인해 주잖아요. 외부에 있는 은행 카드 승인 시스템에서. 그래서 액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어떤 승인 시스템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시스템도 액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깨비 책방 액터는 세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 관리자, 외부 카드 승인 시스템, 이걸로 액터로 추출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유스 케이스를 이제 차지하겠죠. 아까 설명한 것대로 그 유스 케이스는 식별을 어떻게 하냐. 아까 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원을 확인한다. 그죠?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회원 가입이 있죠. 회원 가입. 그 다음에 회원 확인 기능이 있죠.
아까 관리자는 회원의 전화번호로 회원을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여라는 기능이 있고 반납이라는 기능이 있고 연체 관리가 있었죠. 연체 관리. 그 다음에 결제가 있고 도서를 등록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서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지불. 여기서 혹시 아니 결제는 아까 신용카드 지불이 있고 현금 지불이 있다고 했어요. 현금 지불은 우리가 프로그램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 지불은 유스케이스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현금 지급을 나는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현금 지급이다 하면 돼요. 만든다면 이게 뭐냐,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이 시스템이 현금으로 3,000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3,000원을 관리자가 입금하고 현금 딱 치면은 오늘의 매출에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주는 거는 일단은 뺐으니까 요거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대여할 때 도서번호 입력이 있죠. 또 대여 가능 확인. 내가 도서를 대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하기 전에 대여가 가능한지. 그럼 여러분들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아 요거는 어떤 거하고 익스텐드나 인크루드 관계가 있구나. 결제할 때는 아 신용카드 지불이나 현금 지불이나 요게 익스텐드 관계구나. 그죠? 그 다음에 대여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아 도서번호가 입력을 해야 하는구나. 이러한 등등의 유스케이스 사이에 관계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유스케이스만 우리가識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유스케이스하고 액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유스케이스하고 액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돼요. 액트하고. 그래서 유스케이스하고 액트하고 한번 봅시다요. 먼저 고객은 대여를 할 수 있죠. 고객은 대여, 반납,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자는 연체 관리, 도서를 등록하고 삭제하는, 이렇게 삭제하는 유스케이스하고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터는 고객과 관리자는 이러한 유스케이스들과 관계가 있구나 알고 있고, 그러면 대여와 반납은 그러면 어떤 유스케이스 관계이냐, 우리가 액터와 유스케이스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또는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관계를 설정해 주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액터와 유스케이스 관계를 설정을 했어요. 이제는 나머지 유스케이스들을 갖고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관계를 설정해 주면 돼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카드 승인 시스템하고 뭐가 관계 있어요? 신용카드 결제하고 관계 있죠. 신용카드 결제. 그죠? 신용카드 결제하고. 이것도 있죠.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액터와 유스케이스 관계를 찾았고, 다음에는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관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관계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인크루드 관계가 있고, 익스텐드 관계가 있다. 인크루드 관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인크루드 관계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대여할 때는 회원 확인 무엇으로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대여할 때는 회원의 전화번호 뒷자리 네 번호나 네 자리 번호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회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회원 확인을. 그래서 대여할 때는 반드시 회원을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크루드가 된 거예요. 인크루드 관계. 그 다음에 대여할 때는 회원을 확인해서 내가 이상이 없으면 뭐를 해요? 도서를 바코드를 입력을 해야겠죠. 도서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여는 회원 확인과 도서번호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대여의 인크루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반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반납하면 회원 확인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책만 주면 그분이
누구예요? 도서관 그 깨비책방 주인이 바코드만 딱 긁으면 나오죠. 아, 날짜가 돼서 잘 받았습니다. 또는 바코드를 긁었더니 며칠간 연체가 돼서 이거는 7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반납은 반드시 도서번호를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인크루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여와 반납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고, 다음은 아까 카드 승인 시스템이나 그 익스텐드 한번 볼까요? 자, 대여를 하는데 내가 책을 대여했는데 대여하는데 대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능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래서 익스텐드는 특정 조건에서 유스케이스 확장을 대여자는 대여 기능을 대여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걸 익스텐드라고 하고, 결제는 신용카드를 지불한다 했어. 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신용카드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현금은 그냥 손으로 주는 거니까 뺐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도 물론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 있다는 건 이거를 프로그램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지급하면은 그 시스템 안에 내가 현금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현금 얼마가 들어갔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신용카드 지불 하나만 했어요. 그러면 이 신용카드 지불은 뭐가 관계있다 했어요? 카드 승인 시스템과 외부에 있는 시스템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사이에 이거는 익스텐드 관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는 액터와 유스케이스 사이의 관계,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사이의 관계, 그래서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사이 관계들 중에 익스텐드냐 인크루드냐 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모아서 전체를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를 모아서. 그러면 고객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대여와 반납을 수행할 때 반드시 도서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결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지불 유스케이스로 확장할 수 있고, 신용카드 지불 유스케이스 사용하면 카드 승인 시스템을 연결해야 되고, 고객은 회원가입, 대여, 반납, 결제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자는 등록, 삭제, 연체 관리를 수행을 한다. 이거는 방금 앞에서 우리가 다이어그램으로 다 그렸어요. 이제는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하나로 조합하는 거예요.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스템이에요. 요게 시스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깨비 책방 시스템이 됩니다. 고객은 회원가입 해야죠. 대여, 반납, 결제. 고객한테는 회원가입, 대여, 반납, 결제하고, 대여는 인크루드가 회원 확인, 도서번호 입력, 반납은 도서번호 입력 이렇게 되고, 결제는 신용카드 지불로 익스텐드 되고, 또 대여에서 대여 가능 확인하는 것도 익스텐드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고객과 카드 승인 시스템 두 액터 사이에 액터와 유스케이스 관계, 또는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관계로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다음은 관리자는 연체 관리를 관리하고 등록 삭제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깨비 책방 관리 시스템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명세서, 여기서는 뭐냐면 회원가입,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잘 알기 때문에 회원가입에 대해서 정상 흐름, 선택 흐름을 알려줬어요. 기존 회원인지 점수를 전화번호를 해서 만들어주고, 그 검색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요청하고, 약관 보여주고, 약관 동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쉽게. 그 다음에 선택은 이미 가입된 것은 가입된 회원번호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동의해달라. 이러한 것들을 선택 흐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명세서를 가지고 우리가 유스케이스를 실천한다. 그러면 이러한 명세를 가지고 순차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갖고 다시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깨비 책방 관련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모델링을 모델링을 해 봤습니다.